추석 명절 오후 2시쯤이었다. 아들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나는 숨이 멎는 줄 알았다. 1년 만에 본 아들의 뺨은 쑥 들어가 있었고 턱선은 각지게 드러났으며 예전에 딱 맞게 입던 남색 셔츠가 어깨에서 헐렁하게 늘어졌다. 팔뚝도 가늘어졌다. 명절 음식을 날라 나르며 나는 계속 아들을 훔쳐봤다. 작년만 해도 74kg는 됐는데 지금은 대체 몇 킬로야? 50kg도 안 돼 보이는데. 며느리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다. 나는 며느리 옆으로 다가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며느리, 우리 아들 밥은 잘 챙겨 먹고 다니는 거야? 며느리의 손이 잠깐 멈췄다. 그러고는 고개도 돌리지 않은 채 차갑게 대답했다. 저희 다이어트 중이에요. 건강 관리하는 건데 무슨 문제 있어요? 목소리에 날이 서 있었다. 다이어트? 남자가 저렇게까지 살을 빼야 하나? 며느리의 표정은 지쳐 보였지만 동시에 방어적이었고 내 질문을 귀찮아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뭔가 숨기는 게 있어. 분명히. 거실로 돌아온 나는 소파에 앉은 아들 옆에 섰다. 아들아, 요즘 밥은 잘 먹고 다니지? 아들은 핸드폰을 내려다보며 고개만 끄덕였다. 엄마, 괜찮아. 아내가 날 위해서 그러는 거야. 아내가 날 위해서? 그 말투가 이상했다. 며느리를 감싸는 것 같으면서도 실제로는 더 이상 캐묻지 말라는 신호처럼 느껴졌다. 나는 더 물어볼 수가 없었다. 명절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온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다. 아들의 앙상한 팔뚝이 자꾸 눈앞에 아른거렸다. 이불을 뒤적이다가 나는 핸드폰을 켰다. 작년 돌잔치 때 받았던 명함을 찾아 며느리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저 지훈이 엄마예요. 상대방은 잠깐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아,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우리 아들 요즘 어떤지 아세요? 너무 말랐던데. 한참을 침묵하던 그 친구가 작게 한숨을 쉬었다. 어머님, 사실 며느리가 요즘 너무 힘들어해요.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음식 만드는데 남편분이 안 드신대요. 며느리가 뭘 잘못하는 건지 모르겠다고. 뭐? 며느리가 음식을 만드는데 아들이 안 먹는다고? 그럼 아들이 스스로 굶는 거야? 아니야. 말이 안 돼. 전화를 끊고 나서 나는 멍하니 천장을 바라봤다. 며느리 친구의 말이 사실이라면 내가 며느리를 오해한 거잖아. 그럼 대체 왜 아들은 저렇게 말랐을까? 며칠 뒤 저녁 6시쯤 나는 아들 집 근처 마트에 들렀다. 반찬 몇 가지를 사서 아들 집 초인종을 눌렀다. 며느리가 문을 열었다. 어머님, 오신다고 말씀 안 하셨는데. 깜짝 선물이지 뭐. 들어가도 되지. 거실에 들어서니 아들이 소파에 누워 핸드폰만 보고 있었다. 며느리는 부엌으로 가서 무언가를 꺼내기 시작했다. 저녁 준비할게요, 어머님. 조금만 기다리세요. 30분쯤 지나 며느리가 식탁에 음식을 차렸다. 된장찌개, 김치볶음, 계란말이, 나물 반찬까지. 정성이 가득했다. 나는 아들을 불렀다. 아들아, 밥 먹어라.
아들은 식탁 앞에 앉더니 찌개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고는 그릇을 밀어냈다. 엄마, 나 다이어트 중이라니까. 이거 너무 많아. 숟가락을 내려놓는 아들의 손에는 힘이 없었다. 며느리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숙였다. 뭔가 이상해. 분명히 뭔가 있어.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핸드폰으로 홈캠을 검색했다. 요즘은 소형 카메라가 싸게 나온다고 들었다. 클릭 몇 번 만에 주문이 완료됐다. 이틀 뒤 택배가 도착했다. 상자를 뜯으며 손이 떨렸다. 이게 맞는 건가? 아들 집에 몰래 카메라를 단다는 게. 하지만 어쩔 수 없잖아. 아들이 저렇게 말라가는데 가만히 있을 수는 없지. 나는 사용 설명서를 펼쳐 핸드폰 앱을 설치했다. 생각보다 간단했다. 와이파이만 연결하면 실시간으로 볼 수 있다고 나와 있었다. 며칠 뒤 목요일 오전 10시. 아들과 며느리가 모두 출근한 시간이었다. 나는 예비 열쇠를 꺼내 아들 집 문을 열었다. 현관에 신발을 벗어놓고 거실로 들어섰다. 조용했다. 텅 빈 집안이 묘하게 불안하게 느껴졌다. 거실 선반 위를 살폈다. TV 옆 장식장 뒤편이 괜찮겠어. 나는 작은 카메라를 꺼내 선반 뒤에 살짝 기대어 세웠다. 렌즈가 거실 전체를 비추도록 각도를 맞췄다. 핸드폰 화면으로 확인해 보니 소파, 식탁, 부엌 입구까지 다 보였다. 완벽해. 이제 진실을 알 수 있어. 집으로 돌아와 나는 소파에 앉아 핸드폰 앱을 켰다. 화면 속 거실은 여전히 텅 비어 있었다. 저녁 6시쯤 며느리가 먼저 퇴근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선 며느리는 곧장 부엌으로 가서 냉장고를 열었다. 뭔가를 꺼내더니 도마 위에 올려놓고 칼질을 시작했다. 7시 반쯤 아들이 들어왔다. 소파에 드러누워 핸드폰만 봤다. 며느리가 식탁에 음식을 차리고 아들을 불렀지만 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다. 여보, 밥 먹어요. 아들이 마지못해 일어나 식탁에 앉았다. 숟가락을 들어 밥 한 숟가락 떠먹고는 그릇을 밀어냈다. 배불러. 나 다이어트 중이잖아. 며느리의 어깨가 축 처졌다. 핸드폰을 쥔 내 손에 힘이 들어갔다. 저 자식이 뭐 하는 거야? 며느리가 정성껏 만든 음식을 한 숟가락만 먹고 안 먹어. 다음 날 새벽 5시. 알람을 맞춰놓고 일어나 핸드폰을 켰다. 화면 속에서 며느리가 부엌에 서 있었다. 앞치마를 두르고 냄비를 올려놓고 국을 끓이고 있었다. 계란을 풀고 파를 썰고 반찬통을 꺼내 담았다. 1시간이 넘게 음식을 준비하는 며느리의 뒷모습이 작아 보였다. 7시쯤 며느리가 아들을 깨웠다. 아들은 식탁에 앉아 국 한 숟가락 떠먹고는 핸드폰을 꺼냈다. 이거 너무 짜. 몸 관리해야 하는데 이렇게 짜게 먹으면 어떡해. 며느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8시 반 며느리가 출근하고 나서 아들이 움직였다. 식탁 위 음식을 모두 치우더니 쓰레기 봉투에 쏟아부었다. 그러고는 핸드폰으로 배달 앱을 켰다. 치킨, 피자, 햄버거. 화면을 넘기며 메뉴를 고르는 아들의 얼굴에는 아무런 죄책감도 없었다. 손에서 핸드폰이 떨어질 뻔했다. 저 자식이 지금 뭐 하는 거야?
며느리가 만든 음식을 버리고 배달 음식을 시켜? 그러면서 다이어트 중이라고. 머릿속이 하얘졌다. 며느리를 의심한 내가 바보였다. 잘못은 아들한테 있었어. 전부 아들 때문이었어. 토요일 저녁이었다. 핸드폰을 켜자 아들이 소파에 앉아 노트북을 보고 있었다. 화면을 확대해 보니 숫자가 빠르게 바뀌고 있었다. 도박 사이트였다. 룰렛이 돌아가고 아들이 책상을 쳤다. 아, 또 잃었네. 며느리가 거실로 나왔다. 노트북 화면을 보고 있었다. 여보, 이번 달 돈이 또 부족한데. 카드값 어떻게 하지? 아들은 노트북에서 눈도 떼지 않았다. 그러게 내가 돈을 더 벌어와야지. 난 회사 일 바빠서 야근 수당도 못 받잖아. 며느리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나 이미 알바 2개 뛰고 있잖아. 아들은 대답도 하지 않았다. 핸드폰을 쥔 내 손에 핏줄이 섰다. 알바를 2개나 뛰고 있다고. 그럼 며느리는 회사 끝나고 또 일을 나간다는 거야? 그리고 그 돈을 아들이 도박에 쓰고 있어? 이게 사람이야? 일요일 새벽 2시. 잠을 못 이루고 핸드폰을 켠 순간 나는 숨이 멎었다. 화면 속 거실에 불이 켜져 있었다. 소파에 아들이 앉아 있었고 그 옆에 여자가 앉아 있었다. 모르는 여자였다. 20대 후반쯤 돼 보이는 긴 생머리에 짧은 치마를 입은 여자. 아들이 그 여자의 어깨에 팔을 두르고 웃었다. 우리 마누라. 그냥 ATM기지 뭐. 여자가 키득거리며 웃었다. 오빠 진짜. 그래도 부인인데. 아들이 여자를 끌어안았다. 부인이긴 뭐가 부인이야. 돈만 벌어오면 돼. 핸드폰이 손에서 미끄러졌다. 바닥에 떨어진 핸드폰 화면엔 여전히 아들과 여자가 키스하는 장면이 흘러나왔다. 손이 떨렸다. 온몸이 떨렸다. 이게 내가 낳은 아들이야? 내가 30년을 키운 아들이 이럴 수가 있어? 핸드폰을 주워들고 영상을 되돌려봤다. 1번, 2번, 3번. 볼 때마다 가슴이 무너졌다. 며느리는 새벽에 일어나 음식을 만들고 퇴근 후엔 알바를 뛰고 밤늦게 돌아와 쓰러지듯 잠들고 그 사이 아들은 며느리가 만든 음식을 버리고 며느리 돈으로 배달 음식을 시켜 먹고 며느리 몰래 여자를 집에 들이고 월요일 아침 나는 핸드폰을 들고 영상을 저장하기 시작했다. 아들이 음식을 버리는 장면, 도박 사이트에 접속하는 장면, 여자를 집에 들이는 장면. 전부 날짜별로 폴더를 만들어 저장했다. 며느리한테 보여줘야 해. 이 영상을 보여줘야 해. 2주 동안 총 23개의 영상이 모였다. 며느리가 새벽 5시에 일어나 음식을 만드는 영상 7개. 아들이 그 음식을 버리는 영상 7개. 도박 사이트에 접속하는 영상 5개. 여자를 집에 들이는 영상 4개. 이제 충분해. 수요일 오후, 나는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다. 며느리, 오늘 저녁에 시간 있니? 엄마가 할 얘기가 있어서. 며느리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다. 무슨 일이세요? 만나서 얘기하자. 커피숍에서. 저녁 6시, 집 근처 커피숍에서 며느리를 만났다.
며느리는 여전히 얼굴이 상기되어 있었고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다. 자리에 앉자마자 며느리가 먼저 물었다.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지훈이가 뭐 잘못했어요? 나는 핸드폰을 꺼내 화면을 며느리 쪽으로 돌렸다. 이거 한번 봐. 영상이 재생됐다. 며느리가 새벽에 음식을 만드는 장면, 아들이 그 음식을 버리는 장면, 도박 사이트에 접속하는 장면. 며느리의 얼굴이 점점 하얗게 변했다. 그리고 마지막 영상. 아들이 여자를 끌어안고 키스하는 장면이 나오자 며느리의 손이 떨렸다. 영상이 끝나고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다. 며느리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소리 없이. 그냥 눈물만 흘러내렸다. 나는 며느리의 손을 잡았다. 며느리야. 미안해. 엄마가 너를 오해했어. 며느리가 고개를 저었다. 입술을 깨물며 눈물을 닦아냈다. 어머님, 사실은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떨렸다. 저 임신 3개월이에요. 뭐? 머리가 멍해졌다. 임신? 며느리가 임신을 했다고? 그럼 지금까지 임신한 몸으로 알바를 2개씩 뛰었다는 거야? 며느리가 계속 말을 이었다. 아직 남편한테 말 안 했어요. 예전에 남편이 그랬거든요. 애 낳으면 돈 더 든다고. 애 안 낳는 게 낫다고. 그래서 말을 못했어요. 그리고 제가 다이어트 한다고 거짓말한 건 아기 때문에 먹어야 하는데 남편이 볼까봐 몰래 먹고 토했어요. 그래서 살이 빠진 거예요. 며느리의 어깨가 들썩였다. 나는 며느리를 끌어안았다. 내 품에서 며느리가 소리내어 울었다. 커피숍 안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며느리와 함께 산부인과에 갔다. 초음파 화면에 작은 아기가 보였다. 심장이 뛰고 있었다. 의사가 말했다. 아기는 건강합니다. 다만 산모분이 많이 피곤해 보이시네요. 충분히 쉬셔야 해요. 며느리가 눈물을 닦았다. 병원을 나와 나는 며느리에게 말했다. 오늘부터 우리 집에서 지내. 아들한테는 엄마가 얘기할게. 며느리가 고개를 끄덕였다. 어머님, 감사합니다. 그날 오후 며느리를 우리 집에 데려온 뒤 나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다. 40대 후반쯤 돼 보이는 여자 변호사가 나를 맞았다. 어떻게 오셨어요? 나는 준비해온 USB를 내밀었다. 며느리 이혼 소송 준비하려고요. 이 안에 증거가 다 있어요. 변호사가 USB를 컴퓨터에 연결했다. 영상들이 하나씩 재생됐다. 아들이 음식을 버리는 장면, 도박하는 장면, 여자와 키스하는 장면. 변호사의 표정이 굳어졌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외도, 도박, 경제적 학대. 위자료 청구 가능하고요. 재산 분할도 유리하게 진행할 수 있어요. 양육비도 당연히 받을 수 있고요. 얼마나 받을 수 있어요? 위자료는 보통 3천에서 5천 정도 나오고요. 재산 분할은 혼인 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의 절반. 양육비는 월 5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5천만 원.
그 정도면 며느리가 아기 낳고 새 출발할 수 있겠어. 바로 진행해 주세요.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소장 작성하고 접수할게요. 며느리분께 연락처 주시면 직접 상담 진행하겠습니다. 사무실을 나와 나는 핸드폰을 꺼냈다.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아들아, 엄마 집으로 와. 할 얘기가 있어. 아들의 목소리는 귀찮다는 투였다. 엄마, 무슨 일인데? 나 바빠. 당장 와. 안 오면 내가 내 집으로 갈 거야. 전화를 끊고 나는 저장해둔 영상 파일을 USB에 복사했다. TV에 연결할 준비를 마쳤다. 1시간 뒤 아들이 집에 도착했다. 현관문이 열리고 아들이 들어왔다. 엄마, 대체 무슨 일이야? 나 회사 일 때문에 바쁘다고. 나는 거실을 가리켰다. 앉아. 아들이 소파에 앉았다. 나는 TV 리모컨을 들고 영상을 재생했다. 화면에 아들의 집 거실이 나타났다. 며느리가 새벽에 음식을 만드는 장면. 아들이 한 숟가락 먹고 밀어내는 장면. 며느리가 출근하고 아들이 음식을 쓰레기통에 버리는 장면. 도박 사이트에 접속하는 장면.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자를 끌어안고 키스하는 장면. 아들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엄마, 이게 뭐야? 내가 물어봐야지. 이게 뭐냐고. 아들이 입술을 달싹였다. 엄마가 무슨 권리로 우리 집에 카메라를 달아. 이건 불법이야. 불법? 내가 하는 짓이 불법이지. 도박, 외도, 며느리 돈 빼돌리기. 이게 다 불법 아니야? 아들이 소파에서 일어섰다. 그건 내 개인 일이잖아. 엄마가 상관할 바 아니야. 손이 저절로 움직였다. 뺨을 때렸다. 손바닥이 화끈거렸다. 개인 일? 내 아내가 임신 3개월인데 그게 개인 일이야? 아들의 눈이 커졌다. 임신? 그래. 내 아내는 임신한 몸으로 새벽에 일어나 음식 만들고 알바 2개 뛰고 내가 버린 음식 보면서 몰래 토하고. 그러는 동안 넌 뭐 했어? 도박하고 여자 만나고. 아들이 뒤로 물러섰다. 엄마, 나도 힘들었어. 회사 일도 힘들고 아내가 계속 돈 없다고 하고. 입 닥쳐. 소리가 터져 나왔다. 내가 뭐가 힘들어. 아내 돈 빼돌려서 도박하는 게 힘들어. 여자 만나는 게 힘들어. 아들이 고개를 숙였다. 말이 없었다. 나는 소파에 주저앉았다.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길래 이렇게 됐을까? 아들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엄마,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다시는 안 그럴게. 이제 늦었어. 고개를 들어 아들을 봤다. 며느리는 이혼할 거야. 그리고 난 며느리 편이야. 아들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엄마가 내 편이 아니라고. 엄마가 며느리 편이라고. 그래. 난 며느리 편이야. 내가 사람 구실을 해야 내 편을 들지. 아들이 소파를 박차고 일어섰다. 알았어. 이혼하라고. 좋아. 근데 이혼하면 며느리가 어떻게 살아? 돈도 없고 집도 없는데?
나는 천천히 일어나 아들을 똑바로 쳐다봤다. 걱정 마. 위자료 5천만 원, 재산 분할, 양육비까지 다 받을 거야. 변호사 이미 선임했어. 아들의 눈이 커졌다. 뭐? 엄마가 변호사까지. 그래. 모든 증거 다 넘겼어. 도박, 외도, 경제적 학대. 법정에서 보자. 아들의 얼굴이 빨개졌다. 주먹을 쥐고 떨었다. 엄마. 엄마가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며느리한테 어떻게 저럴 수가 있었어? 아들이 현관으로 뛰어갔다. 문을 세게 닫고 나갔다. 쿵 소리가 울렸다. 나는 소파에 그대로 앉아 있었다. 눈물이 났다. 내가 아들을 잘못 키웠어. 내가 너무 귀하게 키웠어. 방문이 열리고 며느리가 나왔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다. 어머님, 제가 들었어요. 며느리가 내 옆에 앉았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나는 며느리를 끌어안았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엄마가 그런 자식을 키웠어. 며느리가 내 등을 토닥였다. 어머님 잘못 아니에요. 어머님은 저한테 천사예요. 한참을 울고 나서 나는 며느리에게 말했다. 며느리야, 아니. 이제 남남이 될 거니까 이름으로 불러도 될까? 수진아. 며느리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어머님. 수진아, 넌 새 인생 살아. 아기 낳고 행복하게 살아. 엄마가 도와줄게. 어머님, 감사합니다. 그날 밤 아들에게서 문자가 왔다. 엄마, 이혼은 안 해. 며느리가 나한테 무릎 꿇고 빌면 모를까. 문자를 보고 나는 웃음이 나왔다. 저 자식은 끝까지 정신을 못 차리네. 며느리에게 문자를 보여주자 며느리도 허탈하게 웃었다. 어머님, 저 이제 확실히 마음 정했어요. 이혼할게요. 일주일 뒤 법원에서 조정 기일이 잡혔다. 나는 며느리와 함께 법원에 갔다. 아들은 혼자 왔다. 우리를 보자 아들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조정실에 들어가 조정위원 앞에 마주 앉았다. 50대 후반쯤 돼 보이는 남자 조정위원이 서류를 넘기며 말했다. 피고 측에서 이혼 자체를 거부하고 계신데 원고 측에서 제출한 증거를 보셨습니까? 아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네, 봤습니다. 근데 그건 사생활 침해 아닙니까? 몰래 카메라 설치한 거잖아요. 변호사가 즉시 반박했다. 공동 거주 공간에 설치된 카메라이고 불법 촬영이 아닌 가정 내 안전을 위한 정당한 목적의 촬영입니다. 더군다나 영상 내용을 보시면 도박, 외도, 경제적 학대 등 명백한 이혼 사유가 확인됩니다. 조정위원이 아들을 쳐다봤다. 피고분, 영상 내용에 대해 반박하실 부분이 있으십니까? 아들이 입을 열었다. 도박은 취미생활이었고요. 외도는 아니고 그냥 회사 후배였습니다. 그리고 아내 돈을 쓴 건 부부니까 당연한 거 아닙니까? 변호사가 서류를 꺼냈다. 원고는 현재 임신 4개월입니다. 임신 사실을 숨기고 알바 2개를 병행하며 생계를 유지했고 피고는 그 돈으로 도박을 했습니다. 이건 명백한 경제적 학대입니다.
조정위원이 한숨을 쉬었다. 피고분, 합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재판 가면 더 불리해지십니다. 아들이 팔짱을 꼈다. 합의는 무슨? 전 이혼 안 합니다. 조정위원이 고개를 저었다. 그럼 재판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기일은? 조정은 결렬됐다. 법원을 나오며 며느리가 불안한 얼굴로 물었다. 어머님, 이혼 못하는 거 아니에요? 변호사가 며느리를 안심시켰다. 아니에요. 재판 가면 100% 이혼됩니다. 증거가 너무 명백해요. 시간만 좀 걸릴 뿐이에요. 하지만 그날 밤, 아들이 우리 집 앞에 나타났다. 초인종을 미친 듯이 눌렀다. 엄마, 문 열어. 당장 며느리 내보내. 나는 문을 열지 않았다. 창문 너머로 소리쳤다. 돌아가. 경찰 부를 거야. 경찰? 좋아. 불러봐. 며느리가 내 돈 들고 나간 거 신고할 거야. 며느리가 내 뒤에서 떨고 있었다. 나는 핸드폰을 꺼내 112에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경찰서죠? 우리 집 앞에 아들이 와서 난동 부리고 있어요. 10분 뒤 경찰이 도착했다. 아들은 경찰에게 소리쳤다. 저 여자가 내 아내예요. 집 나간 거예요. 데려가야 해요. 경찰이 차분하게 말했다. 부부간 문제는 당사자들이 해결해야 합니다. 지금 이렇게 소란 피우시면 주거침입이나 공무집행방해로 입건될 수 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 내 아내 찾는데? 지금 부인께서 원하지 않으신다면 강제로 데려갈 수 없습니다. 돌아가세요. 경찰이 아들을 데리고 갔다. 나는 창문 너머로 아들의 뒷모습을 봤다. 경찰차에 타는 아들의 어깨가 축 처져 있었다. 가슴이 아팠다. 저게 내가 낳은 아들인데. 저게 내가 30년을 키운 아들인데. 며느리가 내 손을 잡았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아들에게서 문자가 왔다. 엄마, 나 회사 잘렸어. 도박한 거 들켰어. 이제 어떻게 살라고? 엄마가 책임져. 책임? 내가 책임을 져? 내가 한 짓에 대해? 나는 문자를 지워버렸다. 한 달 뒤 재판 날이 왔다. 법정에 들어서니 아들이 피고석에 앉아 있었다. 수척해진 얼굴, 풀어진 넥타이, 구겨진 셔츠. 작년 추석 때 본 아들보다 더 말라 보였다. 판사가 들어왔다. 피고는 원고와의 이혼에 동의하십니까? 아들이 일어섰다. 아니요.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원고가 임신 사실을 숨기고 집을 나갔습니다. 이건 아내의 의무를 저버린 겁니다. 변호사가 즉시 반박했다. 재판장님, 원고는 피고의 도박, 외도, 경제적 학대로 인해 더 이상 혼인 생활을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증거 제출하겠습니다. 변호사가 USB를 제출했다. 법정 화면에 영상이 재생됐다. 며느리가 새벽에 음식을 만드는 장면. 아들이 그 음식을 버리는 장면. 도박 사이트에 접속하는 장면. 여자를 끌어안고 키스하는 장면. 우리 마누라. 그냥 ATM 기지 뭐.
아들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다. 방청석에서 누군가 한숨을 쉬었다. 판사의 표정이 굳어졌다. 판사가 아들을 쳐다봤다. 피고, 이 영상에 대해 반박하실 부분이 있습니까? 아들이 입을 열었다. 그건 제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회사 일도 힘들고 그래서 부인의 돈으로 도박을 하고 다른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한 겁니까? 아들이 대답하지 못했다. 판사가 서류를 넘겼다. 원고의 산부인과 기록을 보니 임신 중 극심한 스트레스와 영양 부족으로 조산 위험이 있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피고는 이에 대해 알고 계셨습니까? 아니요. 몰랐습니다. 왜 몰랐습니까? 아내가 말을 안 해서. 판사가 안경을 벗었다. 부인이 왜 말을 하지 않았을까요? 영상을 보니 피고가 애 낳으면 돈 더 든다고 말한 장면이 있던데요. 아들이 고개를 숙였다. 판사가 판결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명백한 혼인 파탄 사유가 인정됩니다. 원고와 피고의 이혼을 인정하며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5천만 원, 재산 분할 3천만 원, 양육비 월 80만 원을 지급할 것을 명합니다. 아들이 벌떡 일어섰다. 재판장님, 전 지금 무직입니다. 어떻게 그 돈을 내요? 그건 피고가 해결할 문제입니다. 다음 사건 준비하십시오. 판결이 끝났다. 법정을 나오며 며느리가 내 손을 꼭 잡았다. 어머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새 출발이야. 아기 건강하게 낳고 행복하게 살아. 며느리가 눈물을 닦았다. 밖으로 나오니 아들이 기둥에 기대 서 있었다. 나를 보자 다가왔다. 엄마. 나는 아들을 똑바로 쳐다봤다. 이제 우리 남남이야. 다시는 연락하지 마. 엄마, 나 어떻게 살라고. 회사도 잘렸는데, 돈도 없는데. 내가 알아서 해. 넌 이제 어른이잖아. 엄마. 나는 돌아서서 걸었다. 뒤에서 아들이 뭐라고 소리쳤지만 돌아보지 않았다. 며느리가 내 팔을 잡았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하지만 눈물이 났다. 며느리를 차에 태우고 집으로 가는 길, 나는 계속 울었다. 며느리가 내 등을 토닥였다. 어머님, 어머님 잘못 아니에요. 어머님은 정말 좋은 분이세요. 아니야. 내가 잘못 키웠어. 내가 너무 응석바지로 키웠어. 집에 도착해 나는 며느리에게 말했다. 수진아, 우리 집에서 아기 낳고 산후조리 할 때까지 지내. 그 다음에 새 집 알아보자. 며느리가 눈물을 흘렸다. 어머님, 이렇게까지 해주시면 저 어떡해요. 우리 손주 건강하게 낳아야지. 엄마가 다 챙겨줄게. 그날 밤 나는 아들 사진을 모두 서랍 깊숙이 넣었다. 돌 사진, 초등학교 입학 사진, 대학 졸업 사진. 전부 넣고 서랍을 닫았다. 이제 정말 끝이야. 3년이 흘렀다. 봄날 오후, 나는 마트에서 장을 보고 있었다. 채소 코너를 지나는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준호야, 이리 와. 엄마 손잡고. 돌아보니 며느리였다. 아니, 이제는 며느리가 아니지.
수진이었다. 수진은 건강해 보였다. 예전처럼 다크서클도 없었고 얼굴에 생기가 돌았다. 손에는 3살쯤 돼 보이는 남자아이가 매달려 있었다. 통통한 볼, 반짝이는 눈. 건강한 아이였다. 어머님. 수진이 나를 보고 환하게 웃었다. 어머님, 여기서 뵙네요. 나는 수진을 끌어안았다. 그리고 아이를 내려다봤다. 이게 준호구나. 많이 컸네. 준호가 수줍게 웃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그래, 안녕. 준호 엄마 말 잘 들어. 네. 수진이 준호 손을 잡고 말했다. 어머님, 커피 한 잔 하실래요? 시간 되시면. 그래, 좋지. 마트 옆 카페에 앉아 나는 수진에게 물었다. 요즘 어떻게 지내? 좋아요. 준호 어린이집 보내고 저는 회사 다니고 있어요. 작은 회사지만 사람들도 좋고요. 다행이다. 건강은? 네, 완전히 회복했어요. 준호도 건강하게 잘 크고 있고요. 수진이 잠깐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어머님, 지훈이는 어떻게 지내요? 지훈이. 내 아들. 3년 동안 단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다. 전화도 문자도. 나도 아들에게 연락하지 않았다. 모르겠어. 연락 안 하니까. 그렇군요. 침묵이 흘렀다. 수진이 커피잔을 내려놓고 말했다. 어머님, 그때 정말 감사했어요. 어머님 아니었으면 저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무슨 소리야? 당연한 일 한 거지. 아니에요. 진짜 어머님은 제 생명의 은인이세요. 준호도 어머님 덕분에 건강하게 태어났고요. 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어머님, 저 행복해요. 진짜 행복해요. 준호랑 둘이서 작은 집에 살지만 매일 웃으면서 지내요. 이게 다 어머님 덕분이에요. 나는 수진의 손을 잡았다. 잘 살아줘서 고마워. 정말 고마워. 어머님도 행복하세요? 행복하냐고. 나는 창밖을 바라봤다. 봄볕이 따사롭게 내리쬐고 있었다. 사람들이 오가고 아이들이 뛰어놀고 세상은 평온했다. 하지만 내 마음속 한 구석은 여전히 텅 비어 있었다. 아들을 버렸다는 죄책감. 아들을 그렇게 키운 것에 대한 후회. 그래도, 응, 괜찮아. 엄마는 괜찮아. 수진이 준호를 일으켜 세웠다. 준호야, 할머니한테 인사해. 준호가 나를 보고 고개를 숙였다. 할머니, 감사합니다. 뭐가 고마워? 엄마가 그랬어요. 할머니가 천사라고. 할머니 덕분에 엄마랑 준호가 행복하게 산다고. 눈물이 났다. 나는 준호를 끌어안았다. 따뜻했다. 준호의 작은 손이 내 등을 토닥였다. 할머니, 울지 마세요. 응. 할머니 안 울어. 카페를 나와 헤어지기 전 수진이 내게 말했다. 어머님, 가끔 놀러 오세요. 준호가 할머니 보고 싶어 할 거예요. 그래, 꼭 갈게. 수진과 준호가 손을 잡고 걸어갔다. 준호가 뒤돌아보며 손을 흔들었다. 나도 손을 흔들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서랍을 열었다.
3년 전 넣어뒀던 아들 사진들이 그대로 있었다. 먼지가 쌓인 사진 속 아들은 환하게 웃고 있었다. 언제부터 저렇게 변한 걸까?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나는 사진을 다시 서랍에 넣고 닫았다. 이제 정말 보내야 해. 하지만 완전히 보낼 수는 없었다. 아들은 여전히 내 아들이고 그 사실은 변하지 않았다. 그날 밤 나는 혼자 저녁을 먹으며 생각했다. 정의를 실현했다. 며느리는 행복하게 살고 있다. 아기는 건강하게 자라고 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허전할까? 왜 이렇게 가슴이 아플까? 옳은 일을 했는데, 당연한 일을 했는데, 창밖으로 봄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빗소리를 들으며 나는 눈을 감았다. 수진아, 행복하게 살아. 준호야, 건강하게 자라. 그리고 지훈아, 어디서든 제발 사람답게 살아. 우리의 목소리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